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요, 북한군 12,000명 이상의 병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지금 파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진실 찾기, 무엇이 사실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북한군의 12,000명, 14,000명, 15,000명 정도의 대규모 병력이 파병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도 나토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의 최초 언론 보도를 생산했었던 젤렌스키 정부의 정보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정도만이 이것을 사실로,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사진으로만 보시는데, 영상은 제가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포로인데, 이 포로가 바로 북한군 병사이다, 소년병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이것이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외모를 자세히 보시면 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아시아계 소년으로 보이긴 하나 우리 한국이나 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죠. 외모로 보면 이것이 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한국 언론에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들어보면 영상에서 이 소년병이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한국말은, 북한말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현지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북한 소년병이 무슨 언어에 능통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거의 100% 북한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한국 언론에 보도했는지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 두 번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역시 저는 사진만 올렸지만 댓글에서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계속해서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X에서 이 영상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도 이제 어느 보급 기지에서 보급품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고, 길게 줄지어서 이 아시아계 병사들이 북한군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측과 한국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먼저 외모를 한번 보실까요? 외모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북한군이다라고 단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북한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외모에서는 설왕설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자막을 달아서 여기에 북한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함께 댓글에 있는 영상 한번 몇 차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했던 그 음성은 한 번만 들으면 우리 한국인은 누구나 바이든이라고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해당 영상은 이게 북한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우크라이나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웡웡웡웡웡웡 들립니다. 딱 하나 정확히 들리는 말은 영상의 맨 마지막 들어보시면 야, 야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근데 야가 북한 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엄마라고 하는 M 언어가 인류 공통어이듯이 야도 인류 공통어이기 때문에 북한 말로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영상 자체만으로 이것이 북한군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영상만 갖고서는 북한군 파병을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젤렌스키 정부가
정보 당국을 이용해서 북한군 파병설을 조작했다는 가설입니다. 왜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지금 이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따내기 위해서 북한군 파병만한 이러한 더 좋은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 카드를 흔들어서 한 푼이라도 더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군 파병설을 조작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와 한국 언론이 팩트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고요. 이 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신대학교의 이혜영 교수님이십니다. 이혜영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정치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 특히 러시아 측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 해당 분야를 연구해 오신 교수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북한군 파병은 북한군 파병이 아니라 라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월 말에 러시아와 라오스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언론 기사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양측의 합동 군사훈련을 젤렌스키 군사 정보 당국이 마치 북한군인 것처럼 왜곡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혜영 교수님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의 가설은 조작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사실일 경우입니다. 젤렌스키와 우리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북한군 한 만에서 한 15,000명 정도의 대규모 병력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들어가면 이것은 곧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토 측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시하지 않겠다.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좀 팩트를 몇 가지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측은 지금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시아가요, 과연 북한군 파병이 필요할 정도로 전쟁에서 스스에 몰리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승전 선언만 지금 남겨두고 있을 뿐 전쟁에서 거의 지금 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군 파병이 필요하지 않은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자, 얼마 전 쿠르스크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죠.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전쟁의 성격이 변한 것처럼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한 50% 정도를 러시아가 탈환했고 단순히 탈환만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최정예 병력을 동서남북에서 포위해서 이제 마지막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선의 동부 쪽이죠.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지금 계속해서 진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전선의 전황입니다. 굳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의 러시아 병력으로도 충분한데 북한군마저 끌어들일 만한 필요가 없고 괜히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제가 보는 그 견해는요. 젤렌스키발 조작설과 이것이 사실 가능성의 중간지대 어느 정도에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 베트남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전은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파병되어서 전쟁을 벌였다가 패전한 전쟁이 베트남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북한군도 일부 참전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한국군은 백마부대와 같은 4단 이상급이 대규모로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다면 북한은 사병이 파병된 것이 아니라 공군의 일부의 군사 고문급, 지도급 장교 소수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사병이 파병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장교급 일부가 예를 들면 이제 포탄 지원을 했을 경우 그 포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라도 일부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견과 파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군 일부 장교의 파견을 파병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를 넘어 왜곡이고 조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미국도 나토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북한군 파병설을 왜 굳이 윤석열 정부와 한국 국정원이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한국 언론은 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진보 보수 언론 가리지 않고 연일 헤드라인에 보도하고 있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김건희 여사발 그러한 온갖 악재가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시킬 목적에서 윤건희 정권이 이 북한군 파병설을 획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언론은 매우 안타깝게 국제 뉴스를 마치 축구 경기 보도하듯이 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는 우리 한국의 우리 축구 선수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애국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제뉴스에서는 국익을 따져야 하는데 한 편을 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아군이고 러시아는 적군이고,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 아군이고, 뭐 이란이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무슨 뭐 팔레스타인은 적군이고, 이런 식으로 미리 규정을 해놓고 아군 측의 주장은 100%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적군 측의 주장은 아예 인용을 하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고질적인 속성입니다. 이 고질적인 잘못된 속성 때문에 진실이 묻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북한군의 일부 장교가 이 전쟁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근로의 목적으로 대규모 이동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안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